데카메론 제5일째 이야기. 사랑은 시련 속에서 피어난다. 사랑 때문에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4세기 이탈리아, 흑사병이 휩쓸고 간 그 절망의 시대.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통해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고. 오늘 우리가 만날 세 사람, 우둔했던 청년 치몬, 사랑에 복수한 귀족 나스타지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기사 페데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치몬과 이피제니아, 짐승에서 현자로 이야기입니다. 14세기 키프로스 섬. 이곳에 치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귀족 아리스티푸스의 아들. 잘생긴 외모, 탄탄한 체격.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치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짐승 같은 놈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붙인 별명이었죠. 그는 그를 잊지 못했고 예의는 몰랐으며 낮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밤에는 시장 뒷골목을 배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 재산이 아까워. 저런 놈이 물려받으면. 그런데 어느 봄날 치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한 정원을 지나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얇은 옷을 입고 잠든 한 여인. 봄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부드럽게 일렁이는 가슴. 평온한 얼굴. 이피제니아. 치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처음으로 그의 영혼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의 화살이 그의 무딘 가슴을 뚫고 들어갔다.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열렸다. 그날 이후 치몬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술을 끊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했죠. 글을 배우고 철학서를 읽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예의 범절을 익혔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그는 키프로스에서 가장 교양 있고 지혜로운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이게 정말 그 치몬이야?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하지만 아버지 아리스티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스승이 실패한 것을 사랑이 해냈구나. 이피제니아야말로 진정한 선생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피제니아는 이미 로도스 섬의 귀족 파시몬다스와 약혼한 상태였죠. 치몬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을 고백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우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그에게 지혜와 함께 용기도 준 것이죠. 어느 날 새벽, 이피제니아가 로도스로 떠나는 배를 타자 치몬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배로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이피제니아의 배를 가로막았죠. 칼을 뽑고 갑판에 뛰어오른 치몬.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소. 다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뿐이오. 그렇게 그는 이피제니아를 자신의 배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고 치몬의 배는 로도스 섬 해안에 난파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곳이 바로 이피제니아의 약혼자 파시몬다스의 영토였다는 것. 치몬과 친구들은 즉시 체포되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피제니아는 다시 파시몬다스에게 돌아갔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치몬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리시마코스. 로도스의 또 다른 귀족으로 파시몬다스의 여동생 카산드라를 사랑했지만 역시 거절당한 남자였죠.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당신도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리시마코스는 치몬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탈출합시다.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들을 되찾읍시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피제니아와 카산드라의 이중 결혼식. 화려한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그때 칼을 든 치몬과 리시마코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파시몬다스가 칼을 뽑았지만 더 이상 우둔하지 않은 치몬은 단 한 번의 칼질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이피제니아, 이제 당신과 나를 가로막을 자는 없어. 둘은 여인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키프로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보카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선생도 그 어떤 훈육도 바꾸지 못한 것을 사랑은 단 한순간에 이뤄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치모는 납치범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쟁취한 영웅이었을까요? 중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나스타지오 데리 오네스티, 사랑의 공포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라벤나. 나스타지오 데리 오네스티. 명문 귀족 출신의 젊은 청년. 잘생기고 부유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올로 트라베르사리 가문의 딸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사랑 흥미 없어요. 저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죠. 나스타지오는 선물을 보내고 시를 쓰고 세레나데를 불렀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 너무 차갑잖아. 나스타지오가 불쌍해.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라벤나를 떠나 근교 키아시 숲으로 들어갑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그로부터 며칠 후, 봄의 햇살이 비치는 어느 금요일 오후, 나스타지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려줘. 제발 살려줘. 멀리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나스타지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하얀 옷을 입은 벌거벗은 여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검은 말을 탄 기사가 손에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기사 옆에는 이빨을 드러낸 두 마리의 사냥개가 여인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나스타지오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그 여인을 놔두시오. 하지만 기사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순식간에 기사는 여인을 따라잡았고 칼로 그녀의 등을 찔렀습니다. 여인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말에서 내려 그녀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과 내장을 두 마리 개에게 던져주었죠. 개들은 순식간에 그것을 삼켰습니다. 나스타지오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다시 살아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죠. 기사는 다시 말에 올라타 그녀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스타지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기사가 말에서 내려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도 델리 아나스타지. 이 여인은 생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요.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소. 하지만 그녀는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지. 마침내 절망에 빠진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녀는 내 죽음을 비웃었소. 그리고 얼마 후 그녀도 죽었지. 하지만 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소. 나는 자살한 죄로, 그녀는 사랑을 조롱한 죄로. 매주 금요일 이 숲에서 영원히 이 형벌을 반복해야 하오. 나는 그녀를 쫓고 죽이고 개들에게 먹이고 그녀는 다시 살아나 달아나지. 이것이 사랑을 조롱한 자의 벌이요. 그 말을 남기고
둘은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나스타지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그녀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일주일 후 다시 금요일. 나스타지오는 라벤나의 모든 귀족들을 키아시 숲으로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거절했던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파울로 트라베르사리도 초대했죠. 화려한 테이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악.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시간이 되자 살려줘, 제발.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그 끔찍한 광경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피투성이 여인, 검은 기사, 두 마리의 개, 칼이 등을 찌르고 심장이 꺼내지고 개들이 달려드는.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나스타지오를 거절했던 그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건 나야. 저게 내 미래야. 연회가 끝난 후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스타지오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를 구해 주세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라벤나의 모든 여인들은 남자들의 사랑을 함부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경멸하는 자는 결국 사랑의 형벌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 이야기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사랑을 거절하면 벌받는다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카치오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공포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타인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스타지오의 여인은 오만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죠. 이 이야기는 그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조롱하는 순간 당신도 언젠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랑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가장 진지하게 대해야 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그것이 이 섬뜩한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데카메론 제5일의 백미, 가장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세 번째. 페데리고와 그의 매, 희생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피렌체 근처의 한 마을. 페데리고 델리 알베리기. 젊고 잘생긴 귀족 기사. 뛰어난 마상 시합 솜씨와 넉넉한 재산을 가진 남자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못나 좁았나.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하지만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페데리고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페데리고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상시합에서 우승하면 그 영광을 그녀에게 바쳤고 비싼 보석과 드레스를 끊임없이 선물했으며 그녀의 집 앞에서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그는 매달 성대한 잔치를 열어온 피렌체 사람들을 초대했죠. 모두들 오세요. 조반나를 위한 연회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미쳤어. 사랑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있잖아. 그리고 정말로 불과 몇 년 만에 페데리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시골의 작은 농장과 그가 아끼던 사냥매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매는 보통 새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전역에서 소문난 전설의 사냥매. 가장 빠르고 가장 용맹하며 가장 아름다운 새였죠. 많은 귀족들이 그 매를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페데리고는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만은 절대 팔 수 없어. 이제 내 곁에 남은 건 이 녀석뿐이야. 그는 매일 아침 그 매와 함께 들판을 거닐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사랑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진심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그로부터 몇 년 후, 조반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과부가 된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시골 별장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죠. 그 별장은 바로 페데리고의 농장 근처였습니다. 어느 날 조반나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운이 없었죠.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애타게 물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이든 해줄게. 아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페데리고 아저씨의 매를 보고 싶어요. 그 매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조반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페데리고의 매라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페데리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그 매 하나뿐이라는 것도. 어떻게 그에게 매를 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조반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그에게 가서 부탁해보자. 다음 날 아침, 조반나는 하녀와 함께 페데리고의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몇 년 만에 보는 페데리고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 거친 손, 수염이 자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페데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반나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이 초라한 집에 어인일로. 조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페데리고님, 오랜만이에요. 혹시 점심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데리고는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집에 오시다니 최선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빵도, 치즈도, 와인도. 가난한 농부의 집에 귀족 부인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거죠. 페데리고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때 그의 시선이 창밖 횃대에 앉은 매를 향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새. 수년간 함께한 유일한 친구. 페데리고는 천천히 다가가 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도 주인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죠.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녀를 위해서라면 너마저도 바칠 수 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매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깃털을 뽑고 허브와 함께 구웠습니다. 피렌체 최고의 요리사도 이보다 정성스럽게 요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요리한 건 단순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소유였으며,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조반나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잠시 후 페데리고는 아름답게 차려진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반나는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요리라니. 페데리고님은 여전히 품격 있는 분이시네요. 식사 후 조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페데리고님,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제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당신의 그 유명한 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 아이에게 그 매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하다면 매를 주실 수 있나요? 순간 페데리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조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는 이미 그는 손가락으로 빈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당신께 드렸습니다. 집에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께 드린 겁니다. 조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그 전설의 매였다고요.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한 친구를 저를 위해 요리했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페데리고가 그녀를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을 때 그녀는 비웃었죠. 남자의 사랑이란 그저 순간의 열정일 뿐.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얻을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위해 마지막 남은 것마저 내어준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나는 이제야 알았어. 조반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조반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페데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조반나는 다시 페데리고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페데리고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부자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페데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어떤 부자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금전보다 값지고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되돌려준다. 이 이야기에서 매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의 상징이자 진심의 증거이며 사랑의 본질입니다. 페데리고는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졌어도 거절당했어도 그는 여전히 귀족이었죠. 진정한 귀족은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귀함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보카치오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의 매가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마지막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은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메론 제5일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치몬과 이피제니아. 사랑은 가장 어리석은 자도 현명하게 만든다. 우둔했던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스타지오 데리오네스티. 사랑을 조롱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만든 환영에 쫓긴다. 섬뜩한 환영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타인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사랑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가장 진지하게 대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 세 번째, 페데리고와 그의 매. 진정한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용기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한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것마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을 때 진심은 결국 가장 늦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들이 쓰인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14세기 이탈리아. 1348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피렌체 인구의 절반이 죽었죠.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흑사병 대신 다른 종류의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움, 무관심, 냉소주의. 사랑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진심은 순진함으로 치부됩니다. SNS에는 좋아요가 넘쳐나지만 진짜 감정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설령 그 사랑이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도 그는 옳았습니다. 보카치오는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다. 사랑으로 인한 고통도, 사랑으로 인한 변화도, 사랑으로 인한 깨달음도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